왜 외국인들은 한국에 오면 눈물을 흘릴까요? 처음 한국을 방문한 한 미국인은 지하철역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그때 한 할머니가 다가와 자신의 목적지까지 함께 걸어주셨고 헤어질 때 주머니에서 사탕 하나를 꺼내 쥐어주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구나. 전쟁의 폐허에서 70년 만에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된 나라. 하지만 외국인들이 정말 감동하는 건 경제력이 아닙니다. 오늘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 문화 속 보이지 않는 힘 7가지를 공개합니다. 당신도 모르게 실천하고 있던, 하지만 세계인들에게는 놀라움 그 자체인 우리의 문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챕터 1. 정. 세상 어디에도 없는 따뜻함.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이 가장 번역하기 어려워하는 단어입니다. 사랑도 아니고, 친절도 아니고, 우정도 아닌 이 묘한 감정. 그것이 바로 정입니다. 한 프랑스 유학생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서울의 작은 고시원에서 생활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감기로 앓아 누웠는데 옆방 아주머니가 뜨끈한 죽 한 그릇을 문 앞에 놓고 가셨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인사도 몇 번 나누지 않은 사이였습니다. 그는 그날 처음 정이라는 단어를 이해했다고 합니다. 정은 시간이 쌓여 만들어집니다. 이웃끼리 반찬을 나누는 문화.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식사하셨어요? 라고 묻는 인사. 버스에서 할머니께 자리를 양보하는 젊은이. 이 모든 것이 정입니다. 외국인들은 말합니다. 한국에선 혼자라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카페에서 혼자 울고 있으면 누군가 휴지를 건네고 길에서 넘어지면 여러 사람이 달려와 일으켜 세웁니다. 심지어 편의점 알바생도 단골 손님 얼굴을 기억하고 오늘은 좀 피곤해 보이세요 라고 말을 건넵니다. 미국의 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정문화는 공동체 생존 본능에서 시작됐지만 이제는 한국인의 DNA가 되었다. 실제로 OECD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이웃 간 상호작용 지수가 상위권에 속합니다.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옅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한국 사회 곳곳에서 정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한 일본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일본은 친절하지만 거리가 있어요. 한국은 따뜻해요. 마음이 닿는 느낌이에요. 정. 그것은 한국인이 세계에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챕터 2. 효. 변하지 않는 가치. 명절이 되면 전국의 고속도로가 주차장이 됩니다. 수백만 명이 고향으로 향합니다. 왜 그렇게 힘들게 가냐고 묻는 외국인에게 한국인들은 이렇게 답합니다. 부모님이 계시니까요. 효. 2000년 넘게 이어진 한국 문화의 핵심 가치입니다. 독일에서 온 한 교환학생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 친구가 대학 진학을 앞두고 부모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갈 것 같아라고 말하는 걸 들었을 때였습니다. 서구 사회에선 18세가 넘으면 독립하는 게 당연한데 한국에선 30대가 되어도 부모님 의견을 존중한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복종이 아닙니다. 깊은 존경과 감사의 표현입니다. IMF 외환위기 때입니다. 한 청년이 해외 취업 기회를 포기하고 한국에 남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부모님을 모셔야 해서요. 외국인 면접관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한국인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물론 시대가 변하면서 효의 형태도 변했습니다. 과거처럼 부모를 모시고 사는 가정은 줄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남아있습니다. 주말마다 부모님께 전화하고 용돈을 드리고 명절엔 어떻게든 고향을 찾아갑니다. 한 통계가 이를 증명합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최상위권이지만 동시에 자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비율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국가보다 가족이 먼저 나서는 것입니다. 외국인들은 이것을 보고 말합니다. 한국인들은 가족을 버리지 않는다. 효는 단순히 의무가 아닙니다. 사랑의 표현이고 감사의 실천이며 세대를 잇는 끈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국 사회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기둥입니다. 챕터 3. 함께 일어서는 힘. 공동체 의식. IMF 외환위기 때 대한민국은 구가부도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때 일어난 기적 같은 일. 전국민 금 모으기 운동입니다. 350만 명이 참여했고 227톤의 금이 모였습니다. 할머니들은 결혼 반지를, 아이들은 돌반지를 내놓았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이 정도는 해야지라는 마음 하나로. CNN은 이 광경을 보도하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개인의 재산을 자발적으로 국가에 헌납하는 나라는 역사상 한국이 유일하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을 때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노인들을 위해 줄을 서주었습니다. 우리 할머니 같은 분들이 밖에서 기다리면 안 되잖아요.
한 미국 기자는 대구를 취재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의료진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국의 간호사와 의사들이 자원해서 대구로 향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가족과 떨어져 그저 도와야 한다는 마음 하나로. 이것이 한국의 공동체 의식입니다. 지하철 사고가 나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조에 나섭니다. 수해가 나면 전국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몰려옵니다. SNS 하나면 하루 만에 수백 명이 모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는 질문에 한국인들은 답합니다. 우리니까요. 우리. 한국어의 우리는 영어의 위와 다릅니다. 우리 엄마, 우리 집, 우리나라. 개인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문화가 언어에 녹아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분석합니다. 외침이 잦았던 한국은 함께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다. 그것이 DNA가 되었다. 지금도 한국인들은 어려운 이웃의 소식을 들으면 먼저 손을 내밉니다. 그것이 한국이 위기를 극복해온 힘입니다. 챕터 4. 한에서 희망으로. 한. 외국인들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한국의 감정입니다. 슬픔도 분노도 원망도 아닌 이 복잡한 감정. 한은 억눌린 감정, 이루지 못한 꿈, 풀리지 않는 응어리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힘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역사는 한의 연속이었습니다. 수백 번의 외침, 36년의 식민지배, 동족상잔의 전쟁, 그리고 전쟁 후의 극심한 가난. 1960년대 한국의 1인당 GDP는 아프리카의 가나보다 낮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독일 기자가 1970년대 한국을 취재하며 놀란 점이 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말한다. 판잣집에 사는 가난한 부모들이 우리 아이는 대학 보낼 거야 라고 말하는 모습에서 그는 한국의 미래를 봤다고 합니다. 한은 한국의 예술에 깊이 스며 있습니다. 아리랑의 애절한 선율, 판소리의 구슬픈 가락, 드라마 속 주인공들이 겪는 고난과 극복의 서사? 모두 한의 문화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한은 폭발적인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한강의 기적, IT 강국, K문화의 세계 정보. 모두 한을 딛고 일어선 결과입니다. 한 프랑스 사회학자는 말했습니다. 한국인의 한은 과거에 머물지 않는다. 그것은 미래로 나아가는 연료다.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은 세대가 맨손으로 나라를 일으켰습니다. 그 자녀들은 세계 무대에서 한국의 이름을 떨치고 있습니다. 한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희망입니다. 아픔을 기억하되 거기 머물지 않는 것. 그것이 한국인이 세계에 보여준 놀라운 정신입니다. 챕터 5. 나눔의 문화. 작은 실천. 큰 변화. 2007년 어느 겨울날 대구의 한 구멍가게에 쪽지 하나가 붙었습니다. 훔쳐가지 마세요.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옆에 라면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 작은 가게의 주인 할머니는 배고픈 아이들이 물건을 훔쳐가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먹을 것을 놓아두기 시작했습니다. 배고프면 사람이 다 그렇게 되는 거지. 이 이야기가 알려지자 전국에서 후원금이 쏟아졌습니다. 할머니는 그 돈으로 더 많은 아이들을 도왔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나눔 문화입니다. 무명 기부자라는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고 기부하는 사람들. 매년 연말이면 각 지역 주민센터에 현금 봉투가 놓입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써주세요 라는 쪽지 하나만 남긴 채. 통계가 이를 증명합니다. 2022년 한국의 기부 참여율은 60%를 넘었습니다. 10명 중 6명이 1년에 한 번 이상 기부한다는 뜻입니다. 더 놀라운 건 재난 상황입니다. 2022년 포항 지진 때, 이태원 참사 때, 강원도 산불 때 매번 자원봉사자들이 구름처럼 모여듭니다. SNS 안 하면 하루 만에 수천 명이 현장으로 향합니다. 한 일본인 자원봉사자는 말했습니다. 일본에선 자원봉사를 하려면 단체에 등록하고 교육받아야 해요. 한국은 그냥 와요. 그냥 돕고 그냥 가요. 착한 가게 운동도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입니다. 식당에서 남은 음식을 포장해주고 카페에서 노숙인에게 무료 커피를 주는 것. 법으로 정해진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참여합니다. 왜 이렇게 나누는 걸까요? 한 사회학자는 분석합니다. 한국인들은 가난을 경험한 세대가 아직 살아있다. 그들은 안다. 나눔이 얼마나 소중한지. 할머니들은 말합니다. 우리도 못 먹고 살 때 이웃이 밥 한 그릇 나눠줘서 살았다. 이제 우리가 나눠줄 차례지. 나눔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버스에서 임산부에게 자리 양보하기, 편의점에서 거스름돈 기부함에 동전 넣기, 길에서 넘어진 노인 부축하게.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한국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챕터 6. 예의 나라. 존중의 언어. 한 미국인이 한국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첫날 그는 당황했습니다. 같은 말을 여러 버전으로 해야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먹어. 드세요. 잡수세요. 같은 먹다라는 동사가 상대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한국어의 존댓말 체계.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시스템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와 함께하는 90도 인사. 처음엔 어색하지만 곧 그 의미를 깨닫습니다. 한 프랑스 교환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식당에 갔는데 한국 친구가 어른들이 수저를 들 때까지 기다리는 걸 봤습니다. 왜 안 먹어? 라고 묻자 친구는 당연하다는 듯 답했습니다. 어른이 먼저 드셔야죠. 이것이 한국의 예문화입니다. 나이가 한 살만 많아도 존댓말을 쓰는 문화. 처음엔 불편해 보이지만 그 안에 깊은 철학이 있습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관계를 중시하며 조화를 이루는 것. 회의 시간에도 나타납니다. 한국 회사에서 회의할 때 젊은 직원들은 윗사람이 말을 마칠 때까지 기다립니다. 미국처럼 자유롭게 끼어들지 않습니다. 이것이 답답해 보일 수 있지만 동시에 모두의 의견을 경청하는 문화이기도 합니다. 길거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르신이 지나가시면 젊은이들이 비켜섭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먼저 내려주고 문을 잡아줍니다. 이런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한국인들은 말하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당연하지 않습니다. 한 독일 사회학자는 분석합니다. 서구는 평등을 추구하지만 한국은 조화를 추구한다. 평등은 모두를 같게 만들지만 조화는 차이를 인정하면서 존중한다. 물론 시대가 변하면서 예의의 형태도 변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권위주의는 사라지고 상호 존중의 문화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남아 있습니다. 상대를 배려하고 관계를 중시하며 함께 살아가는 지혜. 그것이 한국 예의 문화의 핵심입니다. 챕터 7. 전통과 현대의 조화. 한국만의 풍경. 서울 종로구 600년 된 궁궐 옆에 최첨단 마천루가 서 있습니다. 한옥마을 골목에서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셀카를 찍습니다. 천년고찰 옆에 힙한 카페가 자리 잡았습니다. 이 묘한 풍경이 외국인들을 매료시킵니다. 한 영국인 사진작가는 말합니다. 런던도 오래된 도시지만 한국과는 다르다. 런던은 옛것을 보존하지만 한국은 옛것과 새것을 섞는다. 명동 거리를 걸으면 K-팝 매장 옆에 전통 찻집이 있습니다. 강남역 근처에 사찰이 있고 그 사찰에선 스님이 유튜브로 법문을 전합니다. 이것이 한국의 독특함입니다. 전통을 버리지 않으면서 현대를 받아들이는 능력. 한복이 좋은 예입니다. 한때 명절에나 입는 옷이었던 한복이 이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 한복 그대로가 아닙니다.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생활 한복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입니다. 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천년의 역사를 가진 발효식품이지만 이제는 김치피자, 김치버거, 김치파스타가 됩니다. 전통을 지키면서도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한글도 그렇습니다. 570년 전 만들어진 문자지만 디지털 시대에 가장 효율적인 문자로 평가받습니다. 타자 속도가 빠르고 프로그래밍 언어와 호환이 잘 됩니다. K-드라마를 보면 이 조화가 더 명확히 보입니다. 사극이라 불리는 역사 드라마는 현대적 영상미와 전통 이야기를 결합합니다. 킹덤은 조선시대와 좀비를 합쳤고 미스터 션샤인은 구한말과 현대적 로맨스를 조합했습니다. 한 일본 문화평론가는 분석합니다. 일본은 전통을 박제한다. 중국은 전통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한국은 전통을 살아있는 것으로 만든다. 실제로 한국의 젊은이들은 전통 문화에 관심이 많습니다. 국악을 현대음악과 결합하고 전통춤을 K-팝 안무에 녹입니다. 궁궐에서 EDM 파티를 열고 사찰에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국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전통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일부라는 것을. 뿌리를 잊지 않으면서 새로운 가지를 뻗어나가는 것. 그것이 한국이 세계에 보여주는 문화의 힘입니다. 정, 효, 공동체 의식, 한과 극복, 나눔, 예의, 그리고 전통과 현대의 조화. 이 7가지는 한국 문화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냥 문화가 아닙니다. 한국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고 숨쉬는 방식이며 서로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70년 만에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된 나라.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경제 성장이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도 한국인들은 이 가치들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현대화의 물결 속에서도
한국인들은 여전히 이웃에게 인사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며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서로를 존중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전 세계가 K문화에 열광하는 진짜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화려한 K팝과 재미있는 K드라마 뒤에 숨어있는 이 따뜻한 가치들.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한 프랑스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미래로 가면서도 과거를 손에 쥐고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문화의 일부입니다. 의식하지 못했을 뿐 매일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세상은 빠르게 개인주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보여줍니다. 함께하는 것이 더 강하다는 것을, 나누는 것이 더 풍요롭다는 것을, 존중하는 것이 더 아름답다는 것을.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계가 한국에서 배우고 싶어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당신도 누군가의 정이 되어주세요.